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위를 걷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가장 꾸준하게 답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현대적 해석으로 잘 알려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입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조언이 아닌 직접 살아보고 실천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뿌리를 바꿔놓는 강력한 철학을 전달해 왔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메시지는 언제나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 지키기 어려운 자기와의 약속,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 몸을 움직이는 훈련, 감정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하죠. 지금부터 나눌 7가지 이야기는 라이언 홀리데이가 반복해서 전하는 삶의 본질적인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단계에 있든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함께 라이언 홀리데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진짜 자유는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 우리 모두는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일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냈을 때일까요?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먹고 놀고 쉬는 것. 그게 자유처럼 보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하루하루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오히려 더 자유롭다니요. 하지만 그는 진짜 자유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차를 타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충동과 중독, 타인의 시선, 비교와 욕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계획한 일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해 늘 미루고 해야 할 일을 피하면서도 마음속에선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진짜 자유일 수는 없겠죠. 반대로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 침대를 벗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내며 하기 싫은 운동을 매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기분보다 미래의 이득과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절제를 습관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기에 남에게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야말로 어떤 명령에도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자유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해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조금은 거칠게 말하자면 먹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능력, 놀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2.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약속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은 꼭 운동하자, 이번 주엔 단 음식을 줄이자, 이런 다짐들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남과의 약속은 꽤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신뢰를 잃기 싫어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외부와의 약속은 목숨처럼 지키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 자신과의 약속은 종종 아무렇지 않게 어기곤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는 서서히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처음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예외로 하자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자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고 환경의 변화에 불안해지고 결국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히죠. 반대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약속일수록 더 철저히 지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짐이라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침대를 벗어나고 매일 한 줄이라도 글을 쓰고 하기 싫은 날에도 운동화 끈을 묶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자존감으로, 자존감은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즉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건 결국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결정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스스로를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지켜내며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와의 약속은 작을수록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5분만 더 버티자고 했을 때 그 5분을 참아낸 경험은 나는 참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 무의식에 새깁니다. 이 반복이 결국 큰 약속, 큰 목표,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이 되죠. 자기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일은 세상 어느 것보다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지켜내는 태도가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해보세요. 그 작은 승리가 쌓여 당신을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3. 육체적 훈련은 정신적 훈련의 기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정신력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어. 하지만 막상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의지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신력은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랬고 현대의 위대한 운동선수, 군인,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신력을 기르고 싶다면 육체를 먼저 단련하라. 왜일까요? 몸은 가장 즉각적으로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 도구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알람은 울렸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바로 그 순간이 의지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근육이 아프고 숨이 차고 몸이 무겁고 그럴 때마다 뇌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은 쉬어도 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하지만 그 유혹을 뚫고 끝까지 해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종류의 정신적 훈련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싸우는 법, 고통을 견디는 법,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운동이라는 단순한 행위 안에 녹아 있습니다. 러닝 한 번, 스쿼트 10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걸 반복하고 미루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해내는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은 강해지고 자기 확신은 점점 두터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10분이라도 하는 것. 비싼 운동기구가 아니라 맨몸 스쿼트 10개라도 매일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정신력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훈련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때, 그때 우리가 기대는 힘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 육체의 훈련에서 길러진 끈기, 집중, 절제의 힘이 정신력의 본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라이언 홀리데이는 매일 새벽 달리기를 하며 글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육체적 훈련은 단지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고력을 단련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자기 삶의 균형을 만들고 싶다면, 무너진 정신력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5분 내 몸을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정신훈련의 시작이자 삶을 통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훈련이 없는 정신훈련은 공중에 떠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몸과 함께 쌓아 올린 정신력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철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그리고 정신을 함께 훈련시켜 보세요. 그 훈련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겁니다. 4. 실패와 탈선은 정체성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애써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마음속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오죠.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늘 꾸준함이 부족해. 하지만 그건 단지 감정의 소리일 뿐입니다. 잠시 넘어진 걸 두고 평생 못 일어설 사람이라 말할 순 없는 법이죠. 라이언 홀리데이는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멈춰섭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실패가 일시적인 과정으로 남느냐 아니면 영구적인 낙인으로 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한 달은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며칠 못하게 되고 그러다 흐름이 끊기고 결국 완전히 놓아버리죠. 이럴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꾸준함과는 안 맞아. 다시 시작해봤자 또 중간에 포기할 텐데.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면 그게 정말 끝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망가졌다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망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제때 떠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을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일주일을 흐트러졌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규정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실패를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실은 그저 방향을 다시 잡으면 되는 일인데 자신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 문장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과거가 어떤 모양이었든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실패와 탈선을 겪었을 때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걸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도 있고 나는 이 길에서 잠시 미끄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되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 서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 흔들리고 엉망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도 그 순간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습관이든 관계든 잠시 쉬었다면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삐끗했다면 멈췄다면 실망했다면 그건 당신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정 속에 있다는 뜻이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흐트러질까 하고 자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짐은 실패가 아니라 흔한 흐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5. 진짜 의미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여에서 나온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걷고 있더라도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길은 외롭지 않죠. 반대로 매일 바쁘게 움직여도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의미 없는 반복, 목적 없는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꿈꿔온 목표를 이뤘을 때 삶이 비로소 의미 있어진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명상록에서 반복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사람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그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내가 말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내가 한 행동이 아주 작게라도 세상을 좋게 만든다면 그 순간 우리는 깊은 만족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건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할 이유에 대한 확신을 주는 감정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그는 하루하루 글을 쓰며 그 글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보며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혼자 뭔가를 성취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였다는 걸요. 작은 선물 하나에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 나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바쁘고 지치고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안에 나눔이 없으면 그건 결국 비어있다는 걸. 기여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로 누군가의 하루를 덜 힘들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는 삶은 결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늘 나 바깥에서 피어납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변화에서, 작게나마 좋아진 세상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잘 살고 있구나는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는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나를 도와주었는지,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그 모든 흔적이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 곧 나였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세상에 건넨 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 베푼 시간과 마음, 내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영향력, 그 모든 것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말해주는 가장 진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6. 모든 철학은 죽음의 자각에서 출발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 삶의 잠깐의 정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따금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보통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가만히 두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삶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의무라거나 무거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죽음을 의식할수록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되니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건 진실을 잊는 것이고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입니다. 단지 그 날짜를 모를 뿐이죠. 이 단순한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전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는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미루지 않고 건네며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망설이지 않게 되죠. 죽음은 냉혹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뜨겁게 살아가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삶을 절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 더 진지하게 지금 내 시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더 분명히 정해줍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아닌 것들, 내 삶을 잠식하는 습관들, 나를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건 죽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종종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행을 떠나고, 언젠가 용기를 내서 말하고, 언젠가 진짜 내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이 아니면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죽음의 자각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은 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자주 바라보게 만들고, 하고 싶은 일에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게 하며,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짧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7.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 감정 조절이 안 돼.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러곤 자책하거나 반대로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 홀리데이는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감정을 없애거나 아예 느끼지 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며 그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삶을 망가뜨릴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갈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를 그대로 터뜨린다면 관계는 틀어지고 말은 되돌릴 수 없게 되죠. 반대로 그 감정을 억누른 채 모른 척 해버리면 어느 날 훨씬 더 큰 폭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둘 다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는 괴물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낸다는 건 당장 손에 불붙은 횃불을 쥐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손을 태우면서 남에게 불을 지르려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불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붙었는지, 무엇이 그 불씨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 조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이 내 행동을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게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두려운지 알아보자고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지를 조용히 짚어보는 겁니다. 감정은 억지로 눌러 꺼뜨릴수록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줄수록 그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울음을 다독이듯 자기 안의 감정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비로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매일 아침 저널을 씁니다. 그날 느끼는 감정, 올라오는 생각, 불안이나 분노, 혼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관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노, 후회,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물어보세요.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그 질문이 바로 자기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려 할수록 거칠어지고 이해하려 할수록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감정과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혜롭게 이끄는 진짜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날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날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메시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